관자지 입장에서는 관절이 이제 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큰 것이 고관절. 고관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어깨 관절. 그 다음에 설관절, 무릎. 아, 무릎 관절. 그러고 이제 손목 같은 건 이제 손목 증후군이라고 있죠. 네. 그것은 이제 이게 저기하고 손목 발목은 그 다음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 10여 년은 제가 이제 기술을 했잖아요. 그렇지, 기술을 했지.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어쨌든 기는 인체 전체에 있고 그리고 이게 흐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제일 많을까?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움직이는 관절에 기도 에너지니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큰 관절, 지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기가 많이 뭉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기의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순간순간 물론 근육이 움직이긴 하지만 관절에서 그 기를 보내서 기구로 큰 힘을 거기서 쓰고 나면 거기가 탁기가 되겠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몸의 탁기를 털어내고 또 단전호흡으로 새로운 기를 또 다시 채우고 그 큰 관절에는 많이 그런 청정한 진기를 많이 모아야겠다. 그러면 건강하고 활동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왔거든요. 그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 기가 흐르다 보면 막힌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뚫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절이라. 네. 그 사이가 막히면은 네. 통과를 못해. 네. 그렇게 이제 통과를 한다는 게 뭐냐면 뼈가 딱 굳어서 막혔단 말이에요. 여가가 막혔으면 이 뼈가 열려야 돼. 열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부득부득 하잖아요. 이렇게 그 딱 붙어 있던 것이 떨어지는 거. 그 속에 이제 연골이 돌잖아요. 돌다 보면 거기에 이제 피가 흘러. 네. 그러나 피가 안 흘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혀를 돌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 수련을 하시다 보면은 싹 묵념하고 수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벼워지는 때가 있죠. 네.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데가 내가 막힌 거구나 느끼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죠.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요번에 보니까 이제 그 혈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어혈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가 묵직한 어떤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통증이 생기듯이 분명히 그렇다면 기 역시 마찬가지로 혈도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어혈이나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저항을 받아서 막힘 증세와 통증이 생기는데 분명히 이 기는 비물질 상태, 저는 이제 어떻게 보시죠? 저는 비물질 에너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흐르면 에너지가 혈보다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민감하게 저항한다. 많이 저항을 하죠. 못 올라가니까. 민감하게 저항을 받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기가 순환이 왜곡되는 현상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도 저는 이제 그 자신감 하신 거고. 내가 이걸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기가 막혔다 안 막혔다는 이제 관절을 주로 이제 만지다 보면 거의 터지다 보면 아주 편하거든요. 거의 터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마디마디가 다 있지만 이 손목 관절에는 이 독립된 뼈가 4개가 있어요. 양쪽 다. 네. 독립됐어요. 그것은 뼈가. 네. 돼지 물렁뼈 같은 거 있잖아요. 따로 독립된 거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힘줄이 흐르면서 기가 흘러요. 네네네. 기가 흐르는데 우리가 대구 팔봉산을 가요. 대구 팔봉산? 갓바위로. 갓바위, 예. 그가 이제 기바드로 간다고 많이 가요. 우리 예전에는 많이 다녔어요. 그 25인승 차가지고 거기서 뭐 한 20인 갈 수도 있고 18명도 갈 수도 있고 그룹들이 가는데 한 그룹이 안 오면 이제 18명 하고 그처럼 24명이나 23명이나 이렇게 가고 갓바위. 갓바위.
그럼 하룻밤 그 갓바위 밑에서 그냥 자 그냥 네. 눈 붙이고 명상하다가 잠들어오면 그냥 그 잠이 든지도 몰라요. 어. 몸이 찌뿌둥했던 것도 거기가 몸이 쫙 풀려요. 네, 그래요? 그 귀가 관통을 다 시켜줘. 아니, 근데 그런 지역적인 데서도, 물론 저도 이제, 이 지역은 뭐 기가 좋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듣긴 듣는데, 그 정도로 민감하게 느끼세요? 네. 아주 그가 참. 이게 그 심리 밖에서, 오리 밖에서부터 들어가면 몸이 찌뿌둥했던 게 싹 풀려요. 네. 그 대구 팔봉산 주변하면. 그래, 그 뒤에 보면 뭐, 기도원도 많고, 뭣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가. 그런데 산중에 이제 기도원 채놓고. 그렇게 다녔던 데가 이제 좀 옛날. 네. 그러면 관장님은 그 관절, 이거, 그죠? 네. 이런 치유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계기가 있었죠. 어떤 계기로 하셨어요? 오주산 상원사에 가면 무영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무영스님. 네. 그 무영스님이 우리 관절에서 아주 대가였어요. 그분이, 예. 그분이 다 전수했는데, 네, 예. 그 밑에서 8년 동안 같이 암자에서, 네. 저기 노릇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철이라고 한국이 없는데, 네. 8년 동안 전수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비서까지 하면서, 이것을 허가를 더 가려고, 네. 정부에다가. 네. 근데 그 허가가 더 안 돼. 양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네. 미국 갔다는데, 미국 가서 뭘 했냐라면은, 미국인 회사들 이제 의료계에서 해가지고, 통합의학과라는 것이 생겼어요. 네. 세계적으로 맨 처음에, 미국서. 그래서 이제 그 각 병원에 통합의학과를 신설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죠.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재래식 양이나 한의 하나 말고, 네. 토종 재래식이 좀 많이 하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한국은 뭐 공식적으로 된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 안 잡아요. 해주지가 않아요.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동안에 이제 관절 바르게 이렇게 맞춰주고 하시면서 이제 물론 관절 이게 뼈가 변형이 이제 왜곡이 된 상태에서 이제 따르게 되는 장부 그런 기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병으로 통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합병이 오면은 가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원장님 보셨잖아요. 대부분 보면 고관절이 틀어져가지고 합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가 약간 삐뚤어지면. 네, 삐뚤어지면서 합병이 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아랫배, 삼팔선이 이렇게 아랫배가 맥히면서 우알로 이렇게 뽑아줄 그런 힘이 다 빠져. 그런 힘이 다 빠져버리고 몸 전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합병이 오고 걸어가다 보면 잘못하면 순발력이 약해서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병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원인이 돼가지고 제일로 무서운 것이 거거든요. 우리가 통증이 있는 것은 삼겹이 아프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예? 삼겹이 뭐예요? 우리 삼겹살. 삼겹살? 우리 삼겹이. 인체도 삼겹이다? 이렇게 이렇게 딱 뱃살을 끼고 이런 데 때도 이 삼겹이 얇잖아요. 그죠? 예, 피부가 있고 이게 이제 피부에서 쓰는 이게 삼겹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거기가 맥히니까 피가 안 통해. 네. 그럼 피가 안 통한다는 것은 흔혈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나오는 그 피가 안 통하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야. 네. 우리 몸이 다 통증이 오니까 아프다는 걸 느끼지. 통증이 안 오면 아프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큰 병이 생기죠. 그렇지. 근데 혈관으로 타고 다니는 것이 심혈관 타고 다니잖아요. 혈관으로 타고, 혈관이 맥히면 깨꼴라 가잖아요. 네. 심장병으로 해서 그냥 죽잖아요. 네. 심장병에 혈관 속이 맥히면은
거기다 스텐 박잖아요. 네. 피가 흘러야 되니까. 네, 혈액이 흘러야 되니까. 그 속에 뭐 끼는 것이 뭐야라면 전부 다 이제 그 노폐물이 끼인 거 아닙니까? 혈관 쪽을.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심장 부위다 이제 그걸 끼워주잖아요. 들어다니게 나다니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큰 혈은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모시혈관으로 나온 혈은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 모시혈관으로 한번 나와버리면은 그 혈이, 에? 그 혈은 다시 못 들어가.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왜 동맥, 정맥이 있잖아요. 동정맥에 큰 혈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그것도 모세혈관은 동맥, 정맥이 없어요? 없지. 왜요? 그냥 모시혈관에 나가는 동맥, 정맥에 있지만은 다시 그 혈이 큰 혈관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아, 그게 세포로 가면 끝인가? 그 세포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요? 전 그건 처음 들었네. 네, 처음 들었어요. 그래 끝나버리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것이 거기가 막히면 아픔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모세혈관으로 동맥은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흘러서 말단으로 갔다가 정맥으로 이어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데 네. 동맥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정맥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생각하기는 동맥으로서 가서 동맥 모세혈관은 세포에 공급되는 것이고 정맥도 이어지는데 정맥에 연결된 모세혈관으로 다시 모세혈관으로부터 회수를 세포부터의 노폐물을 회수를 해서 정맥으로 해서 신장에서 걸러서 심장으로 간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모시혈관 나온 것은 절대 안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네. 신장에 나오는 우리 저기가 산소를 어디서 공급을 시키냐? 산소를. 네. 콩팥에서 나오는 콩팥 신장이 네. 피가 네. 우리 폐에 들어가서 산소를 받아서 네. 폐에 가면은 피하고 저기하고 산소하고 결합돼서 이렇게 믹자가 돼서 그놈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문을 열어주고 그렇죠. 청소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혈관 문을 열어줄 힘이 있어야 돼. 네. 그것이 뭐야? 인슐린. 인슐린이요? 저는 이제 지금 관장님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거고, 저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어쨌든 산소 질소가 허파를 통해서, 폐포를 통해서 동맥에 접촉을 해가지고 혈관에서 그걸 흡수를 해서 산소는 산소대로 질소는 질소대로 우리 몸에 쓰이는데, 산소는 우리 세포, 모든 세포가 산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게 된 건요, 세포에는 ATP, 미토콘드리아 안에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에너지를 발출하는 ATP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ATP 상태에서 ATP로 바뀌려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서 ATP로 에너지 저장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에너지원이 뭐냐? 포도당과 산소다. 포도당과 산소의 결합으로 그것이 에너지로 축전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다당류 상태입니다. 즉 포도당이 포도송이처럼 커요. 묶여서. 요것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알갱이, 단당류로 하나하나 알갱이로 떨어뜨려 줘야 세포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거를 단당류를 받고, 산소는 뭐 더 작으니까 산소를 받아서 이 화학적 결합으로 ASP에서 ATP로 해서 ATP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저장 상태가 되고요. 요것이 다시 우리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쓸 때는 ATP에서 ATP로 되면서 에너지가 축 나오니까 우리가 근육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마다 이거 미토콘드리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잘 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그거를요, 이게 이제 의학적 상식에 해당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를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은 한데, 제가 그래서 이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도대체 인간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 에너지를 쓰는 것이냐, 몸의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가, 기 에너지, 그 상위 정신 세계 에너지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라고 봤고,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인슐린은 바로 다당류인, 당류가 포도송이처럼 뭉쳐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로 분리시켜주는 게 인슐린이다.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그냥 당뇨로 변해. 그게 인슐린이 부족하면요, 포도당의 덩어리가 세포로 못 들어가고 퍼지지를 못해. 그대로 혈액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당분이 많은 당뇨 증세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도 많이 박사님 되셨어요. 박사님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관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그 방식으로 이제는 저는 이제 궁금하면은 현대의학으로 저는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봐서 알게 된 거고, 관장님이 표현 방식대로 하면 인슐린 아까 그 말씀을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빨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선생님 말씀, 우리 원장님 말대로 운이 내가 본다니까. 그렇죠. 저처럼 설명하다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머리 복잡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관장님 말씀대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그냥 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 막혔다, 얘가 막혔다, 제가 막혔다, 그런 거예요. 풀어주고. 야, 그런 거 보면 참 묘해요. 그죠? 우리 선조들도 참 지혜롭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사실은 몸의 감각은 좀 둔한 편이에요. 뭐 다른 부분은 또 이제 잘 받아들이고 예민하긴 하지만 몸으로 느끼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둔하다. 근데 분명히 그런 분이 계셨을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여기서 만난 우리 치료 달인도 보면 몸으로 느끼는 그 기감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손꼽힐 정도의 탑이에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치료 방법도 타치를 해본 다음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아니까 치료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굉장한 그 치료 달인이거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옛날 우리 그런 의술 쪽에 병에 관심이 있던 우리 선조님들 중에서 기감이 뛰어나셔서, 그래서 그걸 스스로 느끼면서 다른 사람도 아픈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 방편이 나오진 거 아닌가. 많이 그런 데는 나오죠. 네. 이제 각각 좀 각도가 다 틀린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 저기 할 수 예, 없지. 그게 다 개인적인, 그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현대 과학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혈압이 90이다, 120이다, 디지털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뇨 수치가 얼마다, 단백질 수치가 무슨 단백질이 얼마다라고 수치로 딱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양에서 전래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건 자기로서는 확실하니까 그런 의술을, 동양 의술은 그렇게 발달돼 왔다. 그래서 저는 침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는 인정하는 이유가, 그분은 그런 민감한 기감을, 치료감을 느끼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으로 침술학을 발전시킨 거죠. 그 사람은 경험이 많은 거지.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은 거죠. 네. 경험이 없으면 그거 하지도 못하잖아요. 네. 경험이 많은 거예요. 우리 원장님 여기서 앉아있으니 다 방면으로 그냥 머리가 그냥 확 들어갔겠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허준이란 분도 그분이 그러한 명의가 되고 동의보감을 쓸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분은 엄청난 수련자고요. 그렇죠. 엄청난 기감이 진짜 뛰어나신 분일 것이다. 말도 못하죠. 예. 그런 분이 지하실에 가서 해부하고 수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인체에 대해서 그만큼 온도나 모든 걸 척도를 해버려. 지금 온도계가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 지하 굴도 땅속에 들어가서 시체를 분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 온도면 되겠다는 걸 아니까 그걸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동의보감이
대단한 사실은 동양 의술의 엄청난 진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서양 의학도 그 못 따라와요. 당연히 못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언제부터 물론 이제 저희가 일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놈들 일본 놈들의 이제 그런 의술도 사실은 서양 의학이 일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못된 습관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런 네. 모수단 말이야. 네. 그런 것을 전술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급 상태가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의시를 해요. 그게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 관장님하고도 통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선 통합의학이 인정이 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앞으로 동양의술, 서양의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치료 방법들. 그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검증이 돼서 체계화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서는 그걸 잡았잖아요. 네. 어떻게 잡았냐? 장병동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 저기에 네. 한의의 장병동이 계셨는데 이 양반 아들이 지금 경희의료원 후문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환자를 진맥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앉혀놓고 이 경추 주간판부터 천천히 짚어 내려가요. 손으로 이렇게 딱 짚어 내려가면서 옆에 경리가 이제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어디 뭐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네. 네. 예. 그럼 이 양반이 그렇게 딱 쓰면 이제 그 옆에 이제 경리가 다 받아 썼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약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객관화는 됐겠지만 자기 느낌으로 기감에 수치화를 한 거네. 다들. 예, 그걸 잘하고 있는 거네.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약을 지어서 팔았어. 예. 근데 우리 한방에서 그 사람 고소를 한 거야. 그분이 한의사 자격증이 없었나 보죠? 없지. 그래서 그렇구나. 한의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네. 지금 우리 관절 교정하는 이것도 자격증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스포츠 트레이너라고. 예. 스포츠 트레이너라는 것이 뭐냐면은 운동 선수들 발목 삐고 뭐 네. 그럼 그거 가서 맞춰주잖아요. 네. 이게 스포츠. 요거는 대학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이제 대학 그 강의를. 네. 이게 스포츠 트레이너. 네. 영어로 이렇게 썼지. 네. 우리는 관절 교정이란 말이에요. 네, 관절 교정. 그 딱 떨어졌을 때 발목이 삐었잖아요. 네. 그걸 교정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또 물리치료사도 비슷한 물리치료도 비슷한 거네. 물리치료도 그걸 교정을 못해요. 네, 다르구나. 관절 교정과 물리치료는 좀 다르다. 물리치료는 그 이제 살을 뜨겁게 한다든가 그 근육을 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냥 그런 종류로 나오는데 네. 이 양반은 그 팔다가 그냥 이 한이 저기도 없이 약초 제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면 그 사람 다리 먹으면 그냥 금방 언제 아팠더냐고 나와요. 저도 거기에 약간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물론 저거는 이제 뭐라고 그래? 일종의 약간 어설픈 돌팔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좋다고 했는데 누구는 현재 효과를 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작용이 그런 거를 빌미로 이제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제 한의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이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이겼지. 무죄로 나왔지만. 무죄로 됐고 그게 맞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무죄로 나왔지만은 그 사람을 판정하고 그 사람을 기술자로 네가 합격이다라는 게 합격이 아니고 너 등급이 얼마다 이것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모르니까. 그렇죠. 네. 우리 교정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는 판결을 못해. 예, 그거는 객관적 네. 판정 기준을 정립을 해주고 인정을 받아놓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인정을 하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냐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면 좋은데 왜냐? 정부 관료가 전부 양의 한이 그 사람들이 됐으니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지.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의대 나오고 한의대 나오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전부 다 기금을 주잖아요. 예. 그것이 한이나 양의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누가 먹이 살리냐. 네. 국회의원이나 한부 요인들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네. 그렇게 여지껏 그렇게 먹었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돼서 나왔는데 미국 의료계에서 이 사람을 처음에 30년 전에 40년 전이구나 지금 그때 법정으로 이제 싸우려 할 때 네. 자기들 빼가지고 가는데 나가 이놈들아 양코비 고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고치려고 태어났다. 그렇게 애국자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니까 바로 미국으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기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개인들이 아주 굉장한 발명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그거를 이제 특허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기존 방식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가 써줘야 되는데요. 대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써보라고 제안을 하면 대부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버티질 못하고 무너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다른 이제 그렇고 나서 이거 오픈된 상태에서 권리가 소멸되면 그때 대기업이 쓰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에서는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렇게 해와가지고 그 기술을 해가 자기들이 이용을 해서 써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죠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중소기업도 알아서 개발된 것을 우리나라에 안 풉니다. 예, 안 풀고. 그거 바로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런 걸 내가 하도 많이 봤어요. 네. 봤고 그랬는데 이 양반도 이제 모시다가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미국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관절 김철 양반도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인가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서 하는데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미국서 지금 통합의학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 통합됐구나. 이 네. 통합의학과가 미국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는 것이 우리 한인들이 가서 하는 것이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이제 참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런 것 저런 것 사정을 다 알고 하는데 아주 나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관료 의식이 넘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그 관료 의식이 그리고 자기가 좀 잘 알면 모르는데 모르다 보니까 그거를 허가했다가 자기가 나중에 문책을 받을까봐 그냥 다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고유의 그 토종에 대한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계속 살리면 세계적으로 다 살려.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양이보다 뭐 수술하고 지는 거, 아이고 암이고 뭐 이거 수술하면 다 필요 없어. 손에서 다 놀아나가 그걸 전수를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우수한 기술을 그거를 왜 우리가 물론 현대의학 과학이 좀 이렇게 객관화된 것은 있지만 거기도 일종의 한계가 있거든. 그거 현대의학이 시작된 게 언제예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100년 됐어요? 얼마 됐어요? 그럼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 우리 고유의 기술을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지. 저는 고려 이조백자, 뭐 고려 청자 이런 기술들이 사장된 이유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성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만나는 것이 한 15년 전, 한 20년 전 됐네.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세계 아시아인들 13국 외국인들 해서 13국 나라 사람들이 마카오에서 만났어요. 마카오에서 만나서 우리 한국에서 세 사람 갔다 왔 또 세 사람 돼서 6사람 갔다 왔는데 13개국 사람들이 6사람이 우리 한국에서는 갖고 가서 대표로 내가 가서 이 관절을 맞추는 것을 대표로 각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것 고유의 한 것을 다 나와서 그때 심포지움을 했는데 전부 기립박수 받았지 내가.
한국 코리아 최고라고. 그 이제 외국인들이 허리가 아파서 막 걸음걸이가 시원찮은 사람들 있잖아. 그때 그 사람들 나오시라고, 그 사람 나오시라, 두 사람 딱 해서 카텐 쳐놓고 뻥뻥 소리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교정을 해서 내가 내보냈어요. 그렇게 강당 위에서 싹 서서 걸어가니까 아까 걸어올 때하고 지금 걸어갈 때하고 완전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더만. 난 이제 요즘에 그 태국 사람한테, 태국 그 할머니한테, 그 사람은 오대체 자기 손주를 데리고 그날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5박 6일이었는데 우리 방에서 4박을 자고 그 손주를 이것 좀 전수조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다가 나는 뭘 할 거야 하는 게 그 아랫배 배 터주는 거지, 삼팔선 터주는 것을 그걸 해주는데 나도 4일 밤 아파서 죽었어. 왜? 왜? 아파요. 저 여기 배 만질 때 배를 만져. 아까 지난번에 이렇게 누르듯이. 그거 다 막혔다. 근데 그게 다 막혀서 그걸 내가 야 어떻게 이걸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계속 연구를 했죠. 요즘에는 이렇게 걸어가다 저 사람이 골프 치고 뭐가 온 사람 있잖아요. 뭐 네. 목욕하고 어쩌다 갑자기 시려서 죽잖아요. 네. 그 원인이 거기야. 그걸 못 터지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요, 뇌 상단전, 뇌에는 뇌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에는 복막이 있고요. 제가 보는 게 이제 횡격막이 있지만 그 횡격막 아래를 복막이라고 이제 보고. 횡격막은 흉막, 갈비뼈 위. 갈비뼈 위가 횡격막인데. 예, 그 위죠. 횡격막에도 이제 이렇게 근육이 뚫어가지고 창자가 잘못되면 그걸 나와볼 수도 있어요. 근육으로. 네. 이제 그걸 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제 밑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많이 이게 연구를 하고 했지만은 이것을 풀어나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고, 관절도 이제 그 어깨 관절, 나 집에 가면 이제 이 뼈, 인체 뼈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놓고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저기 의료기기를 파는데, 네. 그런데 가서 저도 그거 하나 좀 사서 여기다 놓고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인체 해부학 책을, 인체 해부학 책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기계공학과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밀하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인체를 보면은 뼈 위주로 된 데가 있군요. 근육 위주로 된 데가 있고, 장부 위주로 된 책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좀 공부도 좀, 이건 뼈 이 책이 비싼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그 교보문고나 영품문고에 가서 주로 잤어요. 일과식 서울시 공무원 생활 하면서 끝나고 가서 어디로 가야 영등포 영품문고, 저 교보문고 하면 교보문고 가서 잤는데, 이런 걸 보다가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보다가 다 됐잖아요. 전부 이런 데가 다 관절 아닙니까? 예. 여가 다 막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돼 있고, 저기가 있고, 이거 좋은 건 와 있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이걸 알고 해야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이 설관절 요 속이 이제 틀어지고, 아까 방금 전화 온 사람이 이거 인공관절 넣으란 것을 내가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와서 이렇게 여가 있잖아요. 고관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동그로만 사이에 이것이 삐끗해 이렇게. 그럼 여기 물렁연골이 그냥 차요. 우리 내신경이 요 주위에 있는 물렁연골이 비면 차. 물이 차? 아니, 물렁연골이 강연골, 중연골, 물렁연골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가 차요. 차면 이것이 안 돌아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빼내라 이걸. 그래 빼야지 이제 자유자재로 돌아가. 그 운동을 시켜야 돼. 내가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인치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놓고 설명을 해줄지 내가. 예, 저도 이걸 입체로 놓고 이건 사진인데. 저도 그냥 실물을. 실물 뼈 있는 거. 그게 얼마예요?
저도 그거 하나 사고 싶은데. 그거 하나 사다 놓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뭘 알고 설명하지, 모르고 설명하면 없어요. 나 지금 이제 공부부터 하려고. 그렇죠. 이제 이런 책 보면서 다 나와요. 신경계 같은 거 나오다 엄청 나와, 이거죠. 아주 좋은 책이 있네. 비싼 거 있네. 나는 책이 없어, 돈이 없어. 그때 못 샀어. 안 샀어. 그래서 제가 이런 해부학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관점이 달라. 어떤 것은 운동 관점에서의 해부학이고, 어떤 것은 뼈 위주의 해부학, 어떤 것은 장부 위주, 뭐, 여기 보면은 순환계, 10가지 순환계에 대해서도 다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전립선이라든가 여실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제일로 지금 흔한 것이 전립선, 여실금. 네? 그게 제일로 저기하고 방광이 좋고 나쁘고 나타나는 거라고. 이거 좋은 책은 많이 있네. 날마다 이거 쳐다봐도, 이 그림만 쳐다봐도 그냥 나중에는 습득이 돼요. 예, 그래서 많이 쳐다봤어요, 제가. 그림만 쳐다봐서 습득이 되는데, 제일 우리가 죽고는 자리, 이 자리 아닙니까? 네, 그 자리. 얘가 다 이제 안전한 장기인데, 요런 데가 찌꺼기가 찬단 말이에요. 차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터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이 주위가 빨리 터져야, 여기에 신장, 췌장, 예, 이것이 이제, 요가 이제, 여기가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 횡격막이요, 제가 이것도 한참 눈으로 들여다보고 막 했어요. 재밌어. 네. 그런 끼가 없으면 못 봐. 네. 끼가 있어야 봐. 좋은 책이 많이 있네. 제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뼈를 보면요, 요 양쪽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요 사이가 비면 빌수록 이게 튀어나와. 쇄골. 네, 쇄골이. 이것도 미를 넣어서 맞힐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 쇄골이 굉장히 어깨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어깨뼈, 이거 뼈 도는 것도, 어깨뼈 돌아간 것도 그냥, 잘라져. 경추가 일곱 개. 일곱 개 경추가 그 사이가 비면은 갑상선 펜도섬이 오잖아요. 그래요? 갑상선 펜도섬이 왜 오냐? 경추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뼈에 대해서 나온 거 있다가. 이거 어깨뼈 있잖아요. 네. 요거 동그라만 요거밖에 없어요. 네. 이건 독립된 뼈야. 네. 여기가 싹 붙었어, 이렇게. 쫙 붙었어. 붙어요? 네. 딱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쇄골이라는 것이 요걸 보조를 해줘요. 네. 보조를 양쪽 다. 네. 그래서 여기 고관절 요거 제일 중요한 고관절. 네.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 여기 내려오는 심줄들이 다리 딱딱 눌러보면 아프잖아요. 예. 그런 것이 이제 통하냐 안 통하냐 이제 나오는 거지. 얘가 이제 요도근이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방광. 요도 결석 같은 거 예. 방광이 안 좋으니까 여기 보면 빨간 거 있죠. 이렇게 빨간 거 이것이 있어가지고 요도를 막아버려. 그 이제 비대해가지고 그걸 잡아야 된다. 이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참 돈 들이는 거 많다. 예, 아니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제가 수련을 시키려면 돈 들이는 거 엄청나게 많네. 예. 이거 보통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 전에 해보려니까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다 놓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다 놨네.